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실제 태양처럼 수소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인공태양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원리인 핵분열과 달리 핵융합은 폭발 위험이 없고 배기물 걱정이 덜한 친환경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인공태양 기술의 핵심 시설인 핵융합 실증로 유치를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포항시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개발한 한국형 인공태양 K-스타입니다. 도넛 모양의 그릇 토카막에 초전도체를 넣고 내부에 1억 도씨 불꽃을 만들어 핵융합을 일으킵니다. K-스타의 불꽃 유지 시간은 30초로 토카막 방식으론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실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선 불꽃을 300초 이상 유지할 수 있어야 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금 2050년 전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리뉴얼 에너지 100%가 2050년 목표거든요. 그래서 2050년 전에 개발하지 못하면 많은 산업체들이 탄소 중립 문제 때문에 경쟁력을 잃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포항제철도 마찬가지고. 정부는 대전 대덕단지 안에 있는 한국형 인공태양 K-스타를 통해 얻은 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핵융합 실증로를 2030년 중후반까지 건설할 계획입니다. 올해 6월부터 기초 설계에 들어갔는데 벌써부터 포항과 춘천, 나주, 군산 등 여러 지자체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핵융합 관련해서 연구할 수 있는 포스텍과 한동대에 전문 교수와 연구소가 있고 또 관련된 R&D 기관과 장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포항이야말로 핵융합 관련된 기술 발전을 위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제일 풍부합니다.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발전소를 지으려면 큰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과 대전 등 대도시에는 건설이 어렵습니다. 또 발전소 한 기를 짓는데 수조 원이 필요한 거대한 장치 산업이어서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큽니다. 포항시는 연구기관 및 대학과 함께 인공태양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포항 유치를 통해 인공태양 생태계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가 충남에서 열린 제58회 전국 기능경기 대회에서 금메달 9개와 은메달 15개 등을 따내 지자체 최초로 4년 연속 재패하는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지역에선 신라공고가 금메달 1개와 은메달 4개 등으로 단체 표창인 동탑을 수상했습니다. 한편 대회 1, 2위 입상자에게는 2026년 상하이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 참가 자격이 주어지며 내년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포항과 경주 등 4개 시에서 8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매년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포항에만 1000여 마리에 이릅니다. 이런 유기동물들이 새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유기동물 입양센터가 포항에 문을 열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포항에 새롭게 문을 연 유기동물 입양센터. 고양이를 입양하러 온 모녀가 입양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새 가족이 된 고양이와 인사도 나눕니다. 고양이를 키우기 위해 펫숍이 아닌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찾았습니다. 예전부터 고양이를 키우고 싶었는데 돈 주고 생명을 분양받는 것보다는 유기묘를 입양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데리러 오게 됐습니다. 센터를 방문한 학생들은 강아지와 함께 잔디밭을 산책합니다. 강아지와 눈을 맞추고 직접 교감을 하며 반려동물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재밌고 저 한편 마음이 아프고 또 좋은 주인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네요. 와보니까 강아지들도 불쌍하고 귀엽기도 하고 나중에 그냥 와가지고 여기서 몇 마리 입양해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포항에서 버려지는 동물은 매년 약 1000여 마리. 입양되는 비율은 유기견의 경우 절반에도 못 미치다가 지난해 50%를 겨우 넘긴 수준입니다. 유기동물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포항시가 직접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열었습니다. 이곳 포항시 유기동물 입양센터는 이렇게 버려진 강아지와 고양이 10여 마리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동물보호센터보다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직접 동물들과 시간을 보내며 입양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산책도 경험하시고 또 이게 입양 정보도 더 많이 받아서 좀 더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 800만 시대, 사지 말고 입양하자는 움직임에 지자체들도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정부가 울릉도 등 섬 지역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소형 항공사의 좌석수 기준을 50석 이하에서 80석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소형 항공사로 등록하기 위한 항공기 좌석수 기준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좌석수 제한 완화로 2026년 개항 목표인 울릉공항은 80인승에 맞게 설계 변경을 추진 중이고 흑산공항과 백령공항 등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소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사흘 만에 전국에서 14건으로 늘면서 경북의 한우와 젖소 농가들도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북과 불과 30여 킬로미터 정도의 거리가 있는 충북 음성에서도 오늘 확진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아직 경북에 럼피스킨병 의심 신고는 없지만 경상북도는 방역대책본부를 꾸리고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안동시 북후면의 한우 사육농가, 소한테 먹일 건초를 나눠주는 농장주의 표정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최근 국내 한우와 젖소 농가에서 소 럼피스킨병 확진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역 약도 없고 지금 백신도 없으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 사실이죠. 다 팔고 없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다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걱정이 많이 되죠. 지난 20일 충남 서산에서 첫 확진 사례가 발생한 후 단 사흘 만에 전국에서 확진 농가가 14곳으로 늘었고 경북과 가까운 충북 음성까지 번졌습니다. 럼피스킨병은 모기와 같은 흡혈곤충에 의해 감염되고 피부에 혹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우유 생산량이 급감하고 유산과 불임 등의 증상도 보입니다. 럼피스킨병의 폐사율은 10% 이하로 알려져 있지만 전파력이 강해 일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한우 82만 마리와 젖소 31만 마리로 국내에서 소를 가장 많이 사육하고 있는 경북에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럼피스킨병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도내 전파를 막기 위해 24시간 비상체계에 들어갔습니다. 영양군에 있는 한우 개량사업소와 젖소 개량사업소에서 사육 중인 한우와 젖소 등 종축 300여 마리의 긴급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또 도내 46개 농가에 바이러스 매개체인 흡혈곤충 방제를 시행했고 14개 가축 시장은 당분간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경북에는 럼피스킨병 의심 신고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확진 농가가 없는 경북 지역은 아직 정부의 백신 공급 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긴장의 끈을 놓을 순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지역에 일시 이동 정지 기간 동안에 이동을 하지 마시고 특히 발생 지역에 있는 농가분들하고 접촉이나 모임 같은 거를 금지를 해주시고. 경상북도는 백신 항체 형성 기간인 앞으로 3주가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경북도의회 윤승호 의원이 제342회 임시회에서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고용주를 농어업인과 농협 등으로 정의해서 경상북도 차원의 지원 계획 수립과 전담 인력 배치, 시군의 예산 지원에 따른 지도 점검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올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전국 124개 지자체에 2만 6천여 명이 배정됐으며 경상북도는 11개 광역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규모여서 도 차원의 대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오는 26일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대 증원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하지만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면서 공공의대와 연구중심 의대 등 신설을 원하는 경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기존 의대만 증원이 될 경우 대급권 의사 인력만 늘어나는 꼴이라서 경북 지역의 의료인 수급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공공의대 유치는 오랜 시간 경상북도, 특히 북부 지역의 염원이었습니다. 국립안동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500병상의 대학병원을 신축하거나 안동의료원을 수련병원으로 확장한다는 꽤 구체적인 계획까지 논의 중이었습니다. 지난 1월에는 경북과 전남 등 의료 취약지역 국립대 5곳이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보내고 시민 걸기대회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국립대에 의대를 신설하는 거 하나 하고 지역의 의료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의사 과학자 양성하는 거 하고 의대 정원을 지금 현재 지역 할당제 40% 되어 있는 것을 배 이상 80% 이상으로 좀 늘려주는 것도.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들의 반대가 공공의대 신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의대 소속 학생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국고로 지원하는 대신 공공의대 소재지의 취약치 의료기관이나 필수의료 책임기관에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의사협회는 이 지역 의무 복무 규정이 주거의 자유 등 개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는 26일로 예정된 정부와 의사협회의 의대 정원 협의 과정에서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식만 논의하고 공공의대 신설안은 빠질 거란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상북도와 안동대는 공공의대 신설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대 정원만 늘릴 경우 기존 의대가 있는 대도시만 혜택을 본다는 겁니다. 대구에서 과연 졸업을 하고 수료를 받은 사람들이 경상북도, 특히나 이 먼 북부권까지 올 것이냐, 그러면 그 확률은 극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결국은 이 지역에도 그런 의사들을 배출하고 수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의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북 지역의 유일한 의과대학인 동국대 경주 캠퍼스조차도 본과 3학년부터는 경기도 소재 병원에서 실습을 마칩니다. 최근 5년 동안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한 경북도민은 71명으로 서울의 7배가 넘지만 이러한 절박한 사정이 정부 정책에 얼마나 담길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포항시는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지역 곳곳에서 열린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에 15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12개 작품이 추가된 모두 48개 작품을 전시했고 다양한 시민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 데다 행사 기간 날씨가 좋아서 예년보다 관람객이 늘었습니다. 포항시에는 현재 191점의 스틸아트 작품이 전시돼 있으며 올해도 참여 작품을 추가로 구매해서 시내 곳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포스코가 초고강도 강제로 자체 개발한 산불 진화 보조 장비 50세트를 경북소방본부 119 산불 특수 대응단에 제공했습니다. 산불 진화 보조 장비는 뒷불을 정리하는 도구로 주로 삽이나 괭이 등 농기구를 사용했는데 바위산이 많아 잘 휘어지고 휴대성이 떨어졌습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11월부터 산불 방지 정책 연구소와 고객사가 협력해서 복합 기능날 2개와 손잡이로 구성된 산불 진화 보조 장비를 만들어 이번에 산불 특수 대응단에 전달했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전선을 훔친 혐의로 55살 남성을 구속하고 51살 공범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 30일 포항 영덕간 고속도로 터널 공사 현장에서 대형 절단기를 이용해서 8천만 원 상당의 전선 케이블 1,600m를 절단해서 작물로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경주시 간포읍 대본항 동쪽 4.6km 해상에서 선원 2명이 타고 있는 어선과 5명이 타고 있던 어선이 충돌했습니다. 포항해경은 사고 해역의 경비정을 급파해 충돌로 파손된 어선 기관실에 물을 퍼내고 15도 기울어진 어선을 고정시켜 간포항으로 예인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